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이 AI에 대한 성장세는 시장의 의구심을 떨쳐버렸을까요? 떨쳐냈다면 내년에도 바로 이 AI가 시장 한가운데에서 투자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시장 거품론을 이겨낼 수 있겠죠. 자, 오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내년 증시의 밸류에이션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년을 바라본다. 네. 예를 들면 S&P 500 기준으로 지금 미국 증권사들도 뭐 한 7,500에서 높게 보면 8,000까지도 보는 네, 때도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적정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AI에 대해서 노이즈가 있더라도 AI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다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신재물 국채의 역순인 24배 정도는 무리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24배라는 배수가 신재물 국채 기준이면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310 정도의 EPS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7,400, 7,500 정도는 타겟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봤자 한 11% 업사이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거에 12배, 13배까지 갔었긴 했었지만은 네. 12배 정도까지 보면은 4,400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도 내내라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좀 더 기세가 높게 갈 수 있기 때문에 12배, 24배, 4,400, 7,500 정도를 일단 다소 보수적이지만 이 정도는 타겟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보는 거고요. 만약에 유동성에 좀 이따 말씀하신 유동성의 이슈가 없고 지난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유동성의 이슈가 없고 금리 인하가 한 번은 아니고 세 번은 몰라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 증시는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한 번 바뀌고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좀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내년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최대 가능성은 8,000. 코스피도 그런 개념에서는 13배 넘어가면 5,000. 이 정도까지가 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자리가 두 번 바뀐다. 지금 이게 6,000대니까 S&P 500은 그렇죠. 7,000 갔다가 8,000 갔다가 네. 8,000대에 만약 안착을 한다. 그럼 이제 우리 코스피도 예를 들면 5,000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자기 임기 내에 그 코스피 5,000 뭐 달성하겠다, 그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었으니까. 네, 최대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내년 실적만 가지고는 도달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내년도 실적에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뭐 400 몇조 나온다. 미국도 아까 얘기한 게 12% 성장이거든요. 네. 미국 S&P가 12% 성장하는 것 같고 8천 가기 쉽지 않습니다. 내후년 실적까지 땡길 수 있는 그런 가시거리가, 그게 감세가 됐던 아니면 국채 수익률이 4% 이내가 됐던 그런 게 가시화 됐을 때 내후년 걸 땡겨서 5천, 8천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제가 가로치고 한 거는 아직은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있어서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밑자금이 돼줄 유동성들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최근에 단기채 매입을 연준이 네네.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총신호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됐단 말이죠. 네네. 여기 이제 얼마나 갈 거냐, 사이즈는 얼마나 커질 거냐, 그거에 따라서도 내년 증시의 방향을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일단은 뭐 그거는 벌써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월 400억 달러 정도 네. 하기로 했고, 하지만 어차피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하는 규모하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에 따른 금리 인하가 1월은 제껴가고 3월에 하고 나서 멈출 것인지 6월이나 하반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그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게 고용을 적절히 만져주면서도 경제의 인플레가 확 튀지 않는 그런 절묘한 골드락스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현황이 계속 스무드하게 가느냐가 유동성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최근에 지금 지지율이 30% 중반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면 과거 20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이 여당이. 네. 그래서 아마도 감세 정책 무슨 정책이 다소 무리했더라도 아마 유동성은 막기 위한,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한두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번엔 보죠. 네.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이제 증시에 투자를 할 때 네. 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로 간다. 네네. 이 구도가 계속 만약에 이어진다면 네네. 달러가 비싸지니까 네네. 환전할 때 부담 느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적극적으로 미장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일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 그렇죠. 인플레 야기시켜서 뭔가 큰 변곡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러가 강세되는 게 미국 경제 자체가 파지티브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면 미국 주식을 안 살 필요가 없죠. 안 살. 원화와의 비교 기준이 아니라 달러 자체의 강세를 예. 보시는 거군요. 네, 달러 자체가 강세가 될 수 있죠. 리쇼어링이 계속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세 정책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경제가 AI를 통한 생산성이 더 가시화되는 시기의 배경으로 간다면은 달러 강세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원화 약세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아까 말씀드린 4,400, 7,500 할 때 그 업사이드를 어느 한쪽을 제가 치우지 않았는데 어느 한쪽이 15% 업사이드가 생기고 어느 한쪽은 10%밖에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느 한쪽이 10%고 15%면은 그 15%가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환율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 환율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믿음이지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가는 일시적인 거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렸던 주 이유는 AI 거품론이 불거졌고 그 한가운데 이제 오라클, 브로드컴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 후반에 좀 그게 잦아들었던 거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주 맞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게 이제 가라앉았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이제 내년에도 이런 AI 붐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호황, 이 네, 기대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은 논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적 지난주에 저희가 월요일 나오고 오래간만 뵙는 거니까 나오는데 네. 실적 자체는 20몇 프로 올랐고요. 예상보다. 가이던스는 70%더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EPS가 50%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9월에서 내년 8월까지의 26년도 피스컬 이어 기준으로 27년까지 안 땡긴 겁니다. PR이 9배가 안 되고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장이 23배인데 아무리 시클리컬하더라도 마이크론이 8배면 쌉니다. 뭐 동반의 삼성 하이닉스도 오늘 영향을 받은 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하나만 사면은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맞죠. 엔비디아도 아니고. 엔비디아도 아니고 이제 마이크론이 맞다.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이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 네. 그러면 AI에 대한 수익성 물음표는 다 해소가 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계속 물음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빚내서 네네.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이런 걸 이제 오라클이 보여줬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의구심을 시장 투자자들이 네. 제시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소가 근본적으로는 안 된 거죠. 근본적으로 안 되죠. 계속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AI 중에서 AI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근데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서 오픈 AI가 서비스를 계속해서 구독자를 유료를 하고 이런 사이클이 걸리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려요. 일단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2년 걸리기 때문에 올해 25년도에 열심히 지었다는 것이 실제 데이터 센터가 업변론이 잘 되는지는 내년이 아니고 27년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알 수 있는 거는 오픈 AI가 엄청 서비스가 잘 되면 돼요. 가끔 나오죠. 오픈 AI가 새롭게 GPT 5.2가 나오면 어떻고 하잖아요. 이렇게 앞단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AI, 생성형 AI 그 다음번을 간다면 이거 오라클에 대한 우려도 낮아질 수 있지만 자기의 그 오라클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거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OPM, Other People's Money로 하는 그 약한 고리 AI를 추진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라는 이런 쪽의 약한 고리가 네. 전 세계 한 20% 되거든요. 20%는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언제? 내년 상반기까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규먼트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아까 내년에도 AI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네. 좀 저건 보충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가역성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아마 책해가지고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구 자체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의 핵심 사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니까 하겠습니다. AI 투자는 비가역성,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왜? AI 투자를 적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돈이 들더라도 남들을 하더라도 끝까지 가봐갖고 탈퇴할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스타트한 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AI는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실제 보고 있는데 우리 말고도 B2B
그 고객들, 기업 고객들이 생산성을 개선하는 거는 시차가 필요합니다. 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이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언제냐? 생성형 AI가 아니고 온 디바이스 AI, 또 나가서 피지컬 AI 수요가 오겠죠. 의미 있게 그것이 빨리 오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게 온다고 보고요. 오면은 그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제이커브식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시간이 걸리건 비가역적이고 other people's money를 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근데 약한 고리는 전 세계 10명에 2명이 있으니까 거기는 항상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시장의 우려나 이 의심을 불식시키는 거는 마지막에 결국 탄탄한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이 딱 그냥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이 그런 거고 그건 사이클적인 주식이 있으니까 앞단에서 무너지면 무너지는데 앞단에 10명 중에서 2명이 진짜 무너지기 전까지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이 이게 10%, 20%, 50% 가다가 어느 순간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될 수 있어요. 네. 그때는 파시면 됩니다. 가격 상승률이 거꾸로지면. 근데 지금 그럴까요? 단기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밸류가 싼 게 맞는데 메모리로 싼 게 맞습니다. 메모리 주가를요 PE가 15배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너무 싸기 때문에 갈림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